자, 이번 현역가왕 3 7회차 최대 최악의 논란이 터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빈예서 양이 제 예상과 다르게 정말 엄청난 오열을 하면서 그야말로 탈락태의 위기에 놓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그 앞에서도 정말 많은 논란거리가 이미 야기가 되고 있었다. 빠르게 한번 훑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빈예서 양의 논란은 사실상 예견된 방송사고였다. 전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요번 본선 3차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이 제작진이 시청률에 아예 목을 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게 다 틀려나가면서 완전 어그로 낚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뭐 이 대결 구도 예고편 장면에서 알고 보니까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옆에 세워놨었던 장면들도 발견할 수 있었고, 결국 이수연, 빈예서 두 친구가 뭐 아시다시피 한국 대결 무대를 펼치게 되었고, 자, 어찌됐건 하나씩 한번 무대를 짧게 살펴보면 1라운드는 한국 대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명의 조가 돼서 한국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죠. 근데 알다시피 베네핏인 마녀사냥 심사단의 올인정을 받으면은 30점의 추가 점수가 이렇게 합산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거부터가 이미 이번 방송 사고를 예견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 극심한 점수 차가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자, 이 첫 번째 무대부터 좀 살펴보면 하이량 씨가 금잔디 씨와 무대를 섰는데, 이 되게 황당했던 게 하이량 씨가 추가 합격한 게 누가 봐도 숙행 씨 대타잖아요. 근데 왜 하이량 씨가 추가 합격을 했고 어떻게 합격을 했고 왜 들어왔고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역시 서혜진 PD와 현역가왕 제작진은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였다. 그렇게 올라온 하이량 씨가 금잔디 씨와 대결을 했는데 되게 황당한 거는 2배 점수 차이로 패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자마자 또 패배를 했어요. 굉장히 우픈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거면 하이량 씨를 왜 끌어올렸을까? 어찌됐건 두 사람 다 사실 기대 이하의 무대를 보여줬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이 마녀 심사단은 금잔디 씨를 다 꼽았습니다. 그래서 30점의 추가 점수를 획득하게 돼요. 230점을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높은 점수인가? 낮은 점수인가? 저는 좀 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보니 높았던 겁니다. 베네핏 30점이 엄청 낮던 거예요. 논란의 주인공인 홍자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와, 진짜 이번 무대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엉망이구나.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난장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무대마다 결과 때문이었는데, 홍자 씨가 사실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 천기가왕 패자부활전 때 심기일전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노래를 번갈아 가면서 불렀는데 사실 홍자 씨가 특출나게 잘 불렀다라는 생각은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강혜연 씨도 평소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등비등하게 봤습니다. 기껏 해봐야 근소 차이겠다. 1, 20점 차이로 아마 승패가 나뉘게 되지 않을까. 홍자 씨는 원래 부르던 대로 불렀고 강혜연 씨도 원래 창법을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홍자 씨가 노래가 끝나고 이 노래 평가를 듣는 상황이 왔을 때 정수라 씨가 눈빛도 달라지고 다른 색깔을 새로운 곡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 계속 같은 걸 먹으면 질려버리게 된다. 예선에서 날개를 불렀을 때 굉장히 놀랐었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가? 감정을 몰입해서 뭔가 먹은 소리가 나는 건가? 강현 씨가 일단 엄청난 혹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현미 마스터도 홍자 씨에 대한 혹평을 남겨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장태희 씨는 둘 다 팬덤이 있어서 장난 아닐 거야 라고 했지만, 글쎄요, 홍자 씨가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사실 결과는 황당하게도 2배가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엄청난 점수 차이예요. 근데 황당한 거는 사실 강혜연 씨가 국민판정단 점수도 낮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많이 아쉽지만 어찌됐건 홍자 씨가 현장에서는 강혜연 씨보다는 좀 더 어필이 됐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있었던 무대들도 지금 보면 116점 차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요번 무대의 이 결정타는 뭡니까? 두 가지였어요. 대진운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렇게 30점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만약 홍자 씨가 사실 200점대를 받았는데 30점을 받았으면 238점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상위권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받지는 못했다. 어쨌건 셋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찍었다라는 건 두 사람의 실력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웠던 건 구수경 씨와 추다혜 씨의 무대였죠. 이건 뭐 누가 봐도 구수경 씨가 압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컨셉도 좋았고 둘 다 노래를 잘 불렀지만 구수경 씨는 정말 다코스가 맞구나. 어디다 내놔도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감히 예언을 해보자면 탑5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을 봤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실시간 시청자분들도 비슷하게 판단을 했고 두 사람의 무대가 끝났을 때 색다른 면이 있었다. 이런 노래도 잘 부르는구나. 다만 퍼포먼스가 좀 더 화려했던 것 같다. 좀 더 노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역들에게 조현미 씨 노래를 부르면 따라해서는 안 된다. 굉장한 혹평을 이 추다희 씨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정이 불안했고 아까운 시간을 놓쳤다. 결국 그것은 구수경 씨의 어마무시한 점수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저는 100% 정확한 심사였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구수경 씨가 그냥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보면 연예인 판정단이 140점, 국민 판정단이 119점을 주면서 이건 뭐 이견을 내놓을 수 없는 점수 차였어요. 왜냐하면 연예인 판정단도 추다혜 씨는 한 명밖에 선택을 안 했고 국민 판정단도 지금 몇 명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압도적인 점수 차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대까지도 제가 보고 뭐 그럴 수 있네.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국민 판정단과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유사하게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홍지윤, 차지연. 이 두 사람의 뭐 우승 후보라고 이 제작진이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었던 무대였죠. 근데 사실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았던 게 이번 무대만 놓고 봤을 땐 두 사람 다 잘 불렀습니다. 굉장히 실력파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차지현 씨도 자신만의 특장기를 잘 살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무대가 끝나자마자 실시간 반응은 이랬어요. 차지현이 이겼다. 둘 다 잘 불렀다. 나는 차지현이다. 근데 이 노래 자체가 차지현 씨와 더 잘 어울려서 차지현 씨가 이겼을 것 같았다. 이 마스터단도 막 극찬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끝났을 때 테크닉이 필요한 노래인데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고 차지현 씨는 당연히 잘 부를 줄 알았다. 그리고 홍지윤 씨는 정말 영악하다. 색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하며 원곡자인 정수라 씨가 두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온 점수 차이가 흥미로웠죠. 보니까 142점을 홍지윤 씨가 받았고 158점을 차지현 씨가 받았는데 연예인 판정단은 이 차지현 씨가 아닌 홍지윤 씨를 골랐다라는 겁니다. 90점이죠. 국민 판정단은 반대로 홍지윤 씨가 아닌 차지현 씨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저는 평소에 제 의견대로 차지현 씨가 승리하는 게 맞았을 거다라고 했을 텐데 어찌됐건 국민 판정단의 점수로 차지현 씨가 승리를 했습니다. 홍지윤 씨가 이번에는 저번 한오백년 무대와 같은 막강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이견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차지연, 홍지윤, 차지연 마스터단의 점수들은 오히려 또 이 마녀사냥 같은 경우는 차지연 씨를 골랐다. 굉장히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제부터 들을 이야기가 참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보면 빈예서 이수연, 야 진짜 제가 이 무대를 보면서 아무런 리액션을 못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두 친구가 이미 무대가 선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진짜 노래가 시작되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열의 10명은 다 이 표정이었을걸요? 아마 열의 10명은 다 정수라 씨와 똑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야, 이 두 친구는 제가 볼 땐 트로트 아이돌로 데뷔를 해야 된다. 이미 데뷔한 가수들이지만 트로트 아이돌로 새롭게 또 이 팀을 짜서 데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정수라 씨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수연 양의 폭발적인 고음과 빈예서 양의 정통 트롯이 아닌 이렇게 파워풀한 노래도 정말 담백하게 대중가요처럼 소화를 해내는구나.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고, 두 친구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무대가 홍지윤, 차지연 못지않게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지윤, 차지연 씨의 이 격차가 158점 대 142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점 차이입니까? 불과 한 10몇 점? 16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아, 그 정도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저는 이 두 친구의 무대를 보고 느꼈습니다. 막 소름이 돋았거든요. 각자 목소리의 색깔도 다르고 창법도 달랐고 이 반응이 실시간으로 난리 났습니다. 둘 다 너무 잘한다. 난리 났다. 둘이 막 무대를 갖고 놀고 춤추고 퍼포먼스 하는데 나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이 중간중간마다 원곡자인 정수라 씨가 정말 깜짝깜짝 경악을 합니다. 아마 무대를 보신 모든 분들이 이 어린 두 친구의 무대에 경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러니 세 친구가 다 무대를 잘했다라는 스포일러가 진작부터 방청 증언을 통해 나왔던 게 아닐까. 빈예서양의 이 자신감 있는 무대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 무대 오열 사태라고 할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무대 오열 사태의 논란이 터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잘 불렀어요. 정수라 씨가 몇 번 놀라는 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래를 끝내고 마친 이 완벽한 엔딩까지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면서 정말 선의의 경쟁자가 뭔지를 이 어린 친구들이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고르냐? 최대 난제가 펼쳐집니다. 누굴 골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온 거죠. 참가자들한테 10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어린데 어떤 어른들보다도 프로다운 매너와 실력으로 관중을 사로잡았다. 세계가 인정하는 훌륭한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 씨가 중요한 말을 해요. 예서가 정통 트롯만 보여줬다면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 춤출 때 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예서는 정말 똑똑한 게 댄스 가수들처럼 상체를 딱 고정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완벽한 퍼포먼스와 안정된 보컬이 나올 수 있었다. 아주 예리한 이지혜 씨의 간만의 심사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친구가 극찬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점수 차이가 납니다. 자, 보세요. 210점 대 90점. 와,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점수 차이가 나버리고 맙니다. 이수연 양이 결국 승리를 했고 빈예서 양이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점수 차가 저렇게까지 나? 하이량 씨는 수연이가 더 어린아이인데 파워가 나와서 관객들이 놀란 게 아닐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이 두 친구가 정말 그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날 정도였나? 이수연 양이 이기건 빈예서 양이 이기건 저는 굉장히 근소 차이로 점수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말도 안 되는 점수 차이가 나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빈예서 이수연 이 두 친구가 이미 선공개 무대도 나오고 이 뭐 제작진에서 이미 대놓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홍보를 했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이번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 나오게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 20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났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요런 좀 소신 발언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빈예서 양의 점수가 90점이고 이수연 양의 점수가 210점인데 연예인 판정단도 2배 차이 50점 대 100점, 국민 판정단의 점수도
40점 대 110점.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대진 운도 있어요. 이 두 친구가 맞붙게 된 것은 뭐 사실상 정말 두 친구가 서로를 지목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강조드리죠. 웬만한 대결 구도는 제작진이 시청률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대진우는 너무나 가혹했다. 적어도 10대 가수들은 다 어른 가수들하고 맞붙었어야 하는데 이 빈예서양이 예를 들어 하이량이나 스테판이나 뭐 이런 가수들과 맞붙었다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패배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났겠습니까? 실제 마녀사냥단의 선택도 이수연, 빈예서, 이수연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점수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어찌됐건 그 이후에 솔지, 김주희 이건 뭐 솔지 씨가 너무 잘 불렀습니다. 압승할 거라고 저도 생각했고 솔지 씨가 이 트로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81점 대 219점을 받습니다. 근데 국민판정단은 의외로 71점 대 79점을 받았어요. 저도 솔지 씨가 압승했다고 생각했지만 140점 대 10점. 와, 그러니까 한 명만 고를 정도로 차이가 났나?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빈예서, 이수연 못지않은 황당한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스테파니와 장태희 씨의 무대도 있었습니다. 스테파니 씨가 또 승리를 했어요.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심지어 184점으로 이겼습니다만 두 사람의 점수 차이는 116점 대 184점. 실제로 마녀사냥단의 선택도 스테파니 둘에 장태희 하나. 이 정도의 점수 차가 사실 저는 빈예서, 이수연 두 친구 사이에 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것이 이제 발족이 돼서 이 빈예서 양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들이 화면에 막 잡히면서 이때 예상을 했습니다. 아, 이때 뭔가 문제가 좀 터질 수 있겠구나. 김태현 양이 이제 8차 전쟁 솔로곡을 부르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마스터 단위의 점수로서는 거의 만점이었죠. 이 김태현 양도 압박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김태현 양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점수가 424점입니다. 연예인 판정단의 450점 만점 중에 424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죠. 그렇게 1위를 달리고 이 솔지 씨가 또 한 번에 완벽한 변신 무대를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며 발라드 가수가 이렇게 트로트 잘 불러? 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윤명선 마스터도 너무나 잘했다라며 극찬을 해요. 그리고 418점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 이 솔로 무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이제 제작진이 이 빈예서 양이 초조해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빈예서 양이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굉장히 불안에 떨었고 결국 그 모습이 무대 위에서 복받치게 되지 않았나. 결국 어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절 끝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2절 시작하자마자 오열을 터뜨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 이 방송 사고가 이미 앞에 말씀드려 왔었던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심각한 점수 차이가 빈예서 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에게도 적용이 됐다. 두 번째로는 이 베네핏이 그 극심한 차이를 더 심화시켰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진운이 너무나 운에 좌지우지 되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결국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당초 예측했었던 내용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이 사태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가 있어요. 이 시즌2 때도 말씀드렸고 1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가자들에게 압박감과 부담감을 심어주는 건요. 사실 오로지 판정단과 제작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압박감을 주고 부담감을 줬기 때문에 이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솔지 씨 같은 경우도
뭐 빈예서양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혹평을 받았잖아요. 트로트에 색이 없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정확한 평가라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과했다라는 분도 있고. 하지만 항상 심사평이 날카롭고 정확한 걸 뛰어넘어서 참가자들에게 굉장히 심경에 압박을 주는 멘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참가자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심어주게 되고, 그것이 끝나서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고 하죠. 혹평과 극찬을 오갑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참가자라면 그 전 무대에서 혹평받고 탈락 위기에 놓여졌다가 갑자기 그 다음 무대에서 극찬받으면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점수를 높게 받으면 안 나도 눈물도 날 겁니다. 이게 근데 철저하게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의도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솔지씨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다른 김태현 양의 이야기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뭔가 좀 의아해요. 뭔가 다 같이 손잡고 스포일러 하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면 제작진이 일부러 고의적인 스포일러를 한 것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양처럼 이수연 양처럼 솔지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결승전 국민판정단 모집 글을 올렸습니다. 많이 참가해달라고 이렇게 손을 모아 비는 모습의 이모티콘도 함께 첨부를 했죠. 이건 솔지씨가 직접 올린 SNS의 장면입니다. 그러니 어떻죠? 솔지씨가 만약 결승 진출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장면 올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국 이런 결승 진출했다라는 스포일러가 상당히 고의적으로 노출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숙행씨의 대타로 선방을 했었던 지금 이 감미연 씨에 대한 복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문제는 숙행씨의 대타 한 자리밖에 없고 이건 김우영 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포일러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미연 씨가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결승전 지금 방청 녹화를 제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죠. 솔지 씨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결승전 녹화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결승전 1, 2라운드까지 다 방청이 종료가 됐다라는 거죠. 만약 그 사이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감미연 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론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김우영 씨도 딱히 얘기가 없다라는 건 이번 본선 3차전에서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김우영 씨도 결국 탈락을 또 한 번 하게 되고 감미연 씨도 돌아오지 못한다. 근데 이 가운데에 이 제작, 그러니 누가 봐도 그냥 별 관심 없는 분들이 현역가왕을 본다면 아, 이거 빈예서양이 노래 못 불렀네. 노래 부르다가 노래를 절었네. 자, 이 부분은 본편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빈예서양이 오열한다라는 게 이 기존 이 예고, 결국엔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10대 3명 다 결승 진출했다니까요. 그게 이미 스포일러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김태현 양이랑 이수연 양은 SNS나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방청 신청 해달라고 말이죠. 솔지 씨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청 신청을 해달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게 정말 이상하고 의아한 건 보세요. 빈예서양 같은 경우는 SNS도 팬카페도 단 한 번도 결승 방청 신청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래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번에 계속 실수했다 그러고 김태현, 이수연 이런 친구들은 SNS나 팬카페를 통해서 방청 신청을 공개했는데 우리 빈예서양은 아무것도 없었네? 야, 이거 혹시 탈락 아니야? 이거 예상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게 제작진의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요. 이상하잖아요. 철저하게 함구해야 돼도 모자랄 판에. 자, 왜냐면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김태현, 이수연, 솔지. 자, 이런 가수들이 지금 자신이 결승전에 진출했다라는 스포일러를 해버렸어요. 근데 왜 이런 사태를 겪었던 제작진이 그걸 막지 않았을까요? 기사 한 줄 없어요. 이게 만약 제작진의 큰 그림이라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빈예서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빈예서양은 결승을 진출했음에도 저런 스포일러가 없음으로 인해 충분히 탈락 위기로 연출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최종 발표도 분명히 7회차에 안 나옵니다. 8회차까지 질질 끌고 갈 거예요. 그럼 이거 빈예서, 이수연, 그리고 김태현 이 세 친구 다 이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양도 이수연 양과 대결하는 것처럼 이 승패의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에서 이수연 양과 나란히 서 있었던 걸 제가 4명의 이름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희, 소유미, 스테파니, 추다해. 자, 궁금하실 텐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돼요. 본선 3차전 최종 탈락자 2명.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2명의 정체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차지연, 홍자 두 사람의 탈락설이 함께 떠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예서양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접점이 없는 세 사람의 탈락설과 제가 적어놓은 4명간의 이 이해관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현역가왕의 대국민 투표 3주차까지 공개가 된 상황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등부터 10위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겹치는 사람들도 있고 겹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4명 있죠? 김주희, 추다해, 스테파니, 소유미. 그들이 여기에 이름을 과연 담고 있느냐? 추다해 씨는 일단 보이지 않고요. 김주희 씨도 일단 이 3주차 10위권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추다해, 김주희, 스테파니는 있을까요? 스테파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죠? 소유미 씨는 있느냐? 소유미 씨도 없습니다. 자, 근데 차지연, 홍자, 빈예서는 어떨까요? 차지연 씨 첫 주차 1주차에 8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주차에선 보이지 않고요. 3주차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홍자는 어떨까요? 홍자는 1주차에 2위를 차지했고요. 2주차에 3위, 3주차에 4위를 차지했습니다. 차지연 씨보다는 다행히 순위가 계속 탑5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악재라고 한다면 매주 순위가 하나씩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2등에서, 3등에서, 4등으로 말이죠. 빈예서양은 어떨까요? 1주차에 7위, 2주차에 4위, 3주차에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위에 말씀드렸던 이 4명과는 다르게 이 3명은 어떻습니까? 대국민 투표에서 10위권 안에 항상 위치하고 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